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연금, 그것이 배우자도 모르는 비밀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8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과 아내의 신뢰를 함께 잃어버린 한 60대 은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비극은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35년간 구청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박진철 씨. 64세인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은 매달 통장에 어김없이 찍히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아내 이수진 씨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왔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외아들 결혼시키며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썼고 남는 돈은 빠듯했습니다. 한 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부부가 꿈꾸는 생활비와 실제 손에 쥐는 돈의 격차는 월 평균 15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 과장님 역시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그 157만 원의 벽을 느끼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이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 동기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진철아, 신도시 개발하는 거 알지? 거기 상가 분양권이 나왔는데 지금 잡으면 몇 달 안에 최소 5천은 먹는 자리야. 정보 있을 때 잡아야 돼. 성공한 사업가처럼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에 박 과장님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 한 것만 성공해서 아내 목에 진주 목걸이라도 한번 걸어주자. 평생을 아껴온 아내에게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눈을 서서히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8천만 원이라는 계약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했다가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연금이나 깨먹지 마라 는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공무원 연금공단 사이트를 뒤져보니 놀랍게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반 대출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도 예전에 한 은퇴 교장 선생님이 퇴직금을 아들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정적인 연금이 최고지 왜 저런 무모한 짓을 이라며 혀를 찼지만 정작 자신이 그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이라 리스크가 컸지만 내 투자는 확실한 정보가 있으니 달라.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는 결국 아내 몰래 연금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동안 부부가 함께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몰래 인출해 8천만 원의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계약 직후 며칠간 박 과장님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모습만 봐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크게 웃게 해줄게 라며 혼자만의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양권 투자가 실물 투자가 아닌 미래의 가치에 대한 권리에 투자하는 것이며 그 가치는 시장 분위기와 대출 가능성에 따라 하루아침에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투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작스러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연일 뉴스에 터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가 사들인 상가 분양권에 붙을 것이라 기대했던 프리미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몇 달 뒤 납부해야 할 중도금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중도금 대출 조건은 극도로 까다로워졌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분양받은 상가 주변을 다시 둘러본 그는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변은 썰렁했고 이미 지어진 다른 상가들에도 임대문의 현수막만 가득했습니다. 소위 유령 상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죠. 그 순간 박 과장님은 친구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분석 한 번 없이 평생 모은 돈을 허공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그는 8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그대로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비참한 결심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 과장님의 뼈아픈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은 어떻게 가정의 파국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내 이수진 씨는 아들 생일 선물이라도 사주려 오랜만에 부부 공동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 5천만 원이 넘게 있어야 할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돈이 자꾸 비는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눈앞에 끔찍한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말없이 텅 빈 통장 내역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과장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은행 전산 착오 아니냐며 발뺌하다가 아내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함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돈 잃은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 40년간 내가 믿고 살아온 당신이 내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살아온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 순간 박 과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아내의 신뢰와 함께한 세월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런 비극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은퇴 후 현실화되는 재정 압박과 사회적 박탈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 157만 원의 부족분이라는 통계는 성실했던 은퇴자마저 초조하게 만들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비이성적인 한방 심리로 내몹니다. 둘째, 가장은 나라는 낡고 위험한 고정관념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 는 권위적인 생각,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왜곡된 배려가 부부 사이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을 만듭니다. 셋째, 편리함 뒤에 숨은 제도적 허점의 위험성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은 분명 긴급 상황에 순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활용할 경우 가정의 재정 건강을 아무런 견제 없이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밀이 아닌 비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부부가 함께 가족 재무 회의를 열고 노후의 재무 목표와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여보, 우리 지금 수입이 이렇고 지출은 이런데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을 같이 세워보자. 라고 솔직하게 문제를 꺼내놓는 용기,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공격적인 투기 대신 현금 흐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박 과장님의 분양권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였습니다. 은퇴 자금은 한 방을 노리는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확실한 투기 대신 잠자는 동안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국가 보증하에 평생 월급을 받는 주택연금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등 위험을 낮추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 문해력을 부부 공동의 교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편은 연금 제도의 구조에, 아내는 매일의 생활비 흐름에 더 밝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합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금융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함께 들어가 우리가 받을 연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대출 상품이 있고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공유해두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위험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진철 과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경종을 울립니다. 노후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평생 바쳐 쌓아 올린 연금 통장은 단순한 숫자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부부가 함께 기뻐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가장 깊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와 마주 앉아 우리 집의 재정 상태와 노후 계획에 대해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